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요. 지수가 양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수가 많아서 투자 심리는 그래도 좋았던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에 제약 바이오를 빼고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최고의 아마케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거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예전에 제약바이오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오늘은요 다른 건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AACR 미국 아마케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오늘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도요 2분기 3분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람분이 어김없이 돌아온 미국 아마케 해가지고요 매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매년 주가는 다가오면 들썩들썩 합니다. 미국 3대 아마케 AACR. 자, 기업들이 R&D 성과에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졌다 그 얘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컨퍼런스 차원이 아니고요. 그동안 기업들이 쌓아온 실력, 기술 이거를요 여기서 발표도 하지만요 그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투자가들이나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큰 장이 마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얼마나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하나의 큰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립니다. 자, 미국 필라델피아 아마케에서 개최되고요. 9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4만 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 중인 미국 3대 아마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면역 항암제가 나오길래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한번 간단히 언급하면요. 암 치료 항암제 이 발전사를 보면요 1세대 화학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가 대세를 이루고요. 그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면역 관문 억제제와 면역 세포 치료제 카티라고 하죠. 자, 이 두 개가 지금 대세를 이루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중항체 기술이 면역 항암제의 큰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개발 업체들이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올해는 국내 업체들이 면역 항암제 발표가 많아졌다. PD1, PDL1 이거 설명드렸죠. PD1은 T세포에 붙는 단백질이고요. PDL1은 암세포에 붙는 단백질이고요. 이중항체 기반이라는 것은 이 PD1과 PDL1의 단백질에 동시에 반응하는 그런 물질을 가진 면역 항암제를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억제제로 PD1, PDL1 억제제로 대표되는 면역 항암제의 개발이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국내 업체들도 면역 항암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면역 항암제는 효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적응증 확대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타켓 시장 확대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가치의 추가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효능이 좋다는 얘기고요. 다만요 반응률이 좀 낮아요. 반응률이 낮다는 얘기는요 약효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요 한 가지 약만 써서는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면역 관문 억제제 이건 암세포의 회피물질을 억제하는 거다. 암세포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내보내는 물질 이거를 억제하는 면역 항암제고요. 카티는요 표적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만 골라주기는 슈퍼 표적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일항체 기반이 면역 항암제만 쓰면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용을 한다. 병용을 하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중항체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항암 치료에 이중항체 기술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중항체 기술이 쓰이기 전에는요. 병용 투여를 한 거죠. 약을 두 가지를 섞어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면요. 면역 관문 억제제 경우 단독 투여했을 때는 고용암에서 치료율이 낮다. 아까 반응률이 낮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용 투여를 하는데 기존 항암제하고 섞어서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요. 여기 나오다시피 면역 관문 억제제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 투여했을 때는 항암 효능이 개선된다.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중항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중항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중항체도 면역 항암제예요. 다만 두 가지 이상의 단백질에 동시에 결합하는 항암제다. 그래서 기존의 단일항체 기반 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큰 장이 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큰 장이 열리는데요. 여기 참가한 기업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여기 이제 한미약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약 회사죠.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동아에스테, 이제 제넥신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기술 수출을 이뤄내느냐, 관건입니다. 자, 한미약품 6개 후보물질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 같으네요. 많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2개 분야 연구물질을 공개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을 5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자, 작년도에 5조 원이 넘게 했는데 이제 올해는 얼마 정도 할 것인가, 그 관문을 여는 것이 이번에 아마케다.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컨퍼런스 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참고로 작년에 5조 원 기술 수출한 현황을 보면요. 자, 그 회사가 그 회사예요. 그 회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동아ST, SK케미칼, 크리스탈로믹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최근에 이중항체로 많이 뜨는 회사입니다. 타이거 테라피틱스에 5억 5천만 달러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유한양행, 중해제약, 앱클론도 이중항체로 각광받는 기업이죠. 유방암 치료제. 자,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4천만 달러. 그 다음에 유한양행 또 나오고요. 코오롱생명과학, 인트론바이오. 작년 말에 했죠. 한 6천억 정도 했고요. 자, ABL 바이오 또 나오는데요. 제가 이중항체 설명할 때 이 약품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다. 자,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는 기술력이 높아서 전임상 단계나 그냥 파이프라인 단계에서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 약품이에요. 자, 항암제인데 ABL001 타이거 테라피틱스에 5억 9,500만 달러. 자, 이렇게 해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최근에 상한가도 치고 그랬죠. 자, 작년에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건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는요, 초록을 발표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자, 이제 아마케가 열리는데 미리 예고편, 이제 유약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을 발표한 기업들하고 그 시간들이 날짜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중요 기업만 기사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요,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필요조차 없지만 아까 6개 물질 발표를 한다고 그랬죠. 여기 뭐 대표적인 거 한번 보면요. 골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 다음에 소세포 폐암 이런 게 있고요. 기사 한번 살펴보면요. 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 치료 목적의 새로운 합성 신약으로 FDA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지정을 받아 지난달부터 미국 일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학회에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자, 이번에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되는 겁니다. 특히 AML 동물 모델에서 뛰어난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 그래서 임상 결과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미약품을 설명하면요, 또 제가 이중항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북경 한미가 자체 개발한 펜탄바디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고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면역 관문인 PD-1, 그러니까 단백질 이제 다 아시죠? PD-1과 암세포 항원인 HER2, 또 이것도 있고 PD-1과 PD-L1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4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자, PD-1, HER2, 그 다음에 PD-1, PD-L1,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 4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중항체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자, 이 중에 한 가지만 성공해도 한미약품은 다시 대박을 치는 겁니다. 굳이 성공할 필요도 없죠. 이중항체는 임상시험 전이라도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이프라인 단계에서도 그냥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이게 파이프라인 단계예요. 2단계에서 수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종근당 이런데 면역 항암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녹십자도요. 폐암 치료제. 그다음 유한양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역 항암제고요. 자, 이것도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요, 합성신약 파이프라인, 뭐 약품명을 이렇게 보시고 되고요. 파이프라인명. 자,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을 각각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용 투여 시 효과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항체신약하고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 왜냐하면 왜 병용 투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중항체 기반은 없잖아요. 신약이 3개밖에. 단일항체 기반인데요. 자, 단일항체 기반은 반응률이 떨어져서 병용 투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효과가 높게 기대된다, 이 약품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동아ST 이런데도 이제 고형암 치료제를 발표하고요. 제넥신이 또 중요한 데입니다. 면역 항암제, 이중항체 할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복잡한 내용은 무시하시고요. 이 하이로킨 7이라는 약품명인가요?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이것도 기사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요. 제넥신. 자, 2개의 포스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넥신은 단백질 신약 파이프라인 하이로킨.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임상 경과를 공개한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넥신이 공개한 초록에 따르면 동물 모델 실험에서 하이로킨은 종양 미세 환경에서 선천적, 후천적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일상에서 하이로킨 투여 후 절대 림프구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약효가 좋다. 그런 얘기로 그냥 요약하면 됩니다. 자, 유한양행 살펴봤고요. 자, 제넥신이죠. 죄송합니다. 제넥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롱 생명과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엔지캠 생명과학이에요. 여기 또 주의해 봐야 될 게, 요것도 한번 기사 내용 살펴보면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손기영 회장이 이끄는데요. 최근 신약물질 EC18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2월 2018년 코텍스에서 코스닥으로, 코텍스인지 코넥스인지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코스닥으로 이전에 상장했고, 규모는 약 30억 원에 300억 원, 매출 규모는 30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3월 31일, 4월 2일, 3일에 걸쳐 미국 암학회에서 신약물질 EC18. 여기서요, 요게 중요한 말이에요. 호구 감수증. 이게 백혈구에 있는 물질이 감소하는 건데요. 이게 감소하면 이제 말 그대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진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데 그 감소증을 치료하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호구 감수증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호구 감수증은 항암 치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백혈구의 50에서 70%를 차지하는 호중구 항암 치료로 항암 치료로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 질병을 말한다. 그러니까 호중구 감소증 치료 효과가 있는 약품이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약이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유틸렉스, 오스코텍, 뭐 바이오 벤처기업이거든요. 오스코텍이나 한번 살펴보면요. 오스코텍, 바이오 벤처기업 나와 있고요. 자, 뭐 비소세포암, 자, 항암제, 파이프라인, SKI G801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오스코텍은. 자, 그 다음에요. 삼진제약, 큐리언트, 영진약품, 셀리버리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요.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자료는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PDF 파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되고요. 저도 그거 다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젠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라젠은요, 최근에, 잠깐 넘어가네. 최근에 악재가 좀 나왔죠? 임상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다가 회사가 부인하면서 좀 만회를 했는데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투자에.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시비를 3천억 원어치 발행했다. 좋은 뉴스가 아니거든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신라젠을 투자할 때는 조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루머일 수도 있고요. 회사가 고소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루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살펴봤고요. 자, 뭐 아까 유틸릭스하고 뭐 큐리언트, 뭐 코롱 생명과학, 엔지켄 생명과학을 관심 있게 보라고 권고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뭐 관심 있게 이 기업들 보셔도 좋습니다. 유틸릭스, 큐리언트, 코롱 생명과학, 엔지켄 생명과학은 봐드렸죠. 이제 증권사에서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면요. 신라젠까지 이제 제가 살펴를 봤고요. 자, 이 표는 뭐냐면요. 작년에 이제 초록이에요. 올해 거 아니고요. 근데 내내 기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잘 나가는 기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라젠은 좀 주의하고요. 자, 작년에 잘 나갔던 기업은 올해도 이렇게 잘 나간다.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데는 작년에 했던 기업인데 올해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자,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초록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아까 그 초록이 이제 전문 용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요약분으로 해 놓은 거니까요. 요것만 보셔도 내용 이해하시는데 큰 뭐 불편 없을 것 같으니까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뭐 한미 아까 다 제가 언급했던 기업들이니까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우리가 이름 없는 기업에 투자해서는 요즘에는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다 같이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딱 그 테마군으로 묶여서 같이 가니까요. 지금 제가 언급한 테마들은 미국 아마케에서 발표할 기업들의 테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기술 수출이 한 건이라도 이루어지면 대박이죠. 그 기업은 또. 자, 그러니까요. 자, 주의 깊게 보시고요.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앞으로 2주 이상 남았는데요. 끝난 재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다. 1, 2주 정도는. 물론 날짜가 임박하면 테마는 끝나지만은 그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고요. 또 아마케가 끝났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뭐 전혀 가치가 없는 기업이냐? 전혀 아닙니다.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니까 절대 제약바이오는 제가 그랬죠. 인간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불로장생의 욕망이 있는 한 영원한 테마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업 분석이 어려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참고 자료를 뭐냐면요. 국내의 임상 3상 파이프라인 현황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기업이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임상 3상이라는 거는 이제 신약 개발을 거의 눈앞에 뒀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것만 봐서는 참 암치료, 암정복도 얼마 안 남은 것도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니 세계에서 나오는 신약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가 신약 시장에서는 2%인가요? 그렇게 별로 5%도 안 되는 그 퍼센트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신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같은데, 참 암치료의 정복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아주 좋은 소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업들은 신약은 아니죠. 임상 3상이니까 아직은. 자, 기업들 이름 몇몇을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녹십자, 대웅제약, 대화제약, 동아ST 또 나오네요. 메디톡스, 메지온, 바이로메드, 신라젠, 종건당, 지트리비엔티, 부강약품, 코롱생명과학, 많이 언급되는 거. 한미약품을 빼고는 또 우리나라 제약회사 얘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휴온스 글로벌, 오스코테 아까 나온 거, 안트로젠, 강스템 바이오텍. 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 다 괜찮은 기업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락에서 전부 껍데기만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간혹 진주도 있으니까요.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알 수가 없고요. 자, 오늘은요,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요, 제가 그 관련 기업들 여러분 기사 읽어도 내용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좀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